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방송을 준비한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꼭 오늘 방송 시청을 잘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는데요. 2025년 해외 금융계좌 가상화폐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내일 좀 국세청에 갈 일이 있어서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잖아요.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 거랑 따로 개별해서 가상화폐만 과세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포함입니다. 물론 개인 지갑에 있는 것도 포함인 겁니다. 그리고 세액 계산 및 신고 방법을 볼게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액은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차감하고, 그리고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되는데, 연간 코인의 총 수익을 통합해서 5월의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 소득을 신고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수익을 본 건 2026년도 5월에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250만 원 수익을 냈으면 세금이 부과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250만 원 공제되고 1,000만 원에 대한 22%, 2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좀 적응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봤을 때 세금이 제일 작아요, 다른 나라보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일본 측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만약에 1,000만 원 벌면은 한 500만 원 세금 내야 합니다. 절반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여러 선진국들은 이제 세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과세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좀 제일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나 취득가액의 부대 비용에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대 비용을 해봤자 사실 뭐 수수료 정도 되겠죠. 다른 건 특별히 발생하는 거 없을 거예요. 취득가액을 가장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내가 번 수익의 수익금을 계산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기간 후 신고. 기간이 지금 언제냐면, 원래 매년 6월 1일에서 마지막 달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8월 달이니까 기간이 지났는데, 매년 6월 1일에서 30일까지는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어떻게 신고를 하냐. 만약에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서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무조건 신고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세청에 가면 이런 해외 금융 계좌 명세서라는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45서식인데, 자, 이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신고 대상 연도, 이제 저희는 2025년에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그리고 금융회사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라고 적고, 계좌 번호는 없음. 계좌 종류는 예를 들어서 BNB, 표시 통화는 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외화는 20만 달러, 원화는 뭐 1억 7,600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국가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금융자산이면 뭐 업비트라든 사실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는 어디냐, 외국인데 좀 희한한 나라에 있어요. 소재지 아일랜드 더블린 사우스뱅크 하우스, 뭐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건 리투아니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좀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 다국적 기업처럼, 제일 처음에는 홍콩 기반을 했었던, 지금 뭐 여기 저기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라고 적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안 적어도 되고, 밑에도 비워두면 돼요. 이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총 3장을 적어야 돼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해외 금융 계좌 명세서, 이걸 하나 적고요. 그 다음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 이것도 쭉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 명세서, 관련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느냐, 국세청, 관할 국세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이다, 뭐 서울이다. 그러면 관할 국세청 가셔가지고 국세청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신고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의무 신고하셔야 돼요. 아니면 과태료를 많이 묻니다.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오냐? 과태료 가상자산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 과태료가 보시면은 잠시만요. 누락한 세액의 10%에서 40%. 세액의 10%에서 40%입니다. 가산세가. 그러니까 거의 한 50% 정도 나온다고 보죠. 아무튼 보통 세금을 누락하면은 총 금액에서 한 50% 정도, 뭐 그래서 내가 5억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어.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세금이 나온다는, 과태료까지 해서. 과태료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고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5억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럼 의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내가 너무 늦어버렸다, 8월인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좀 그걸 감안해서 아까 여기 나와있죠, 최대 9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금 신고 좀 무시하고 계셨으면은 이제는 좀 챙겨서 2025년도에는 꼭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집중하시고 유념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세금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피스. 감사합니다.